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엄마가 죽을까봐 걱정돼요. 또 지진이 날까봐 친구들이 흉볼까봐 불안해요.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은 신비 아파트에 만티코어, 또 슬렌더맨, 메비로스 같은 괴물들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혼자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깜깜한 곳에 가지 못하겠다고 해요. 이런 불안이 계속되면 또 엄마가 사라질까봐, 또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들이 엄마가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주변 인물로 바꾸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나쌤입니다. 요즘 너무나 핫한 오징어 게임 재미있게 보셨나요? 최근에 저랑 상담을 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서 뭔지 몰라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틱톡에 이제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접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무서운 척 하지 않고 이야기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 좀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불안에 대한 감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의 불안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큰 외상적인 사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생활 속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경우나 학업적인 부담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불안도 있을 수 있죠. 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부모가 불안이 높을 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불안은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예요. 3, 4세 아동이 어두운 곳이나 괴물이 나올까봐 무섭다고 표현하거나, 또 학년기 학생들이 시험이나 발표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정서가 되겠죠. 하지만 이 공포나 불안이 너무 커서 본인이 해야 할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려고 한다면 불안장애를 염려해 볼 수 있죠. 불안장애에는 뉴스나 책에서 접한 약간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봐 염려하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걱정을 하는 범불안 장애가 있고, 또 특정 장소나 동물, 소리 등의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 그리고 애착 대상인 양육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과도한 불안감을 보이는 분리불안 등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불렸던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 식당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들을 말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는데 줌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빼곡하게 보일 때 너무 불안해서 줌을 나가기도 해요. 이런 불안장애는 아동기에는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이런 불안이 지속되면 이후에 등교 거부나 강박증, 우울증, 학업곤란, 공황장애 같은 다양한 2차적인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어요. 불안은 기질적으로 조금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느낄 수도 있어요. 불안이 높다는 것은 매일 불안하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이 높은 기질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결국 불안 버튼을 누르는 요소가 되어서 불안해지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이들의 기질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불안이 높고 영성이 높은 경우를 좀 이제 염려해 볼 수 있어요. 영성은 영적인 존재인 신,
뭐 귀신, 뭐 도깨비, 괴물 같은 존재를 믿고 상상하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날까봐, 애니메이션의 무서운 캐릭터들이 나타날까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환상이 높은 경우는 이제 상상력이 큰 경우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부분들,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믿는 것인데, 지진이 날까봐, UFO가 나타날까봐, 코로나에 걸릴까봐 같은 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염려할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공감도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면서 노력을 해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의 불안은 부모님의 인내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커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에는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하시거나, 뭐가 무서워, 그거 다 지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빠랑 있으면은 안 나와 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또는 그럼 이제 그거 보지 마, 엄마가 그거 보지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안을 자극하기도 해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정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아이도 불안이 올라오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시면서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아이의 감정이 불안해졌음을, 무서워졌음을 공감해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슬렌더맨이 나올까봐 무서웠구나, 이게 약간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저번에 한번 보니까 슬렌더맨이 좀 무섭더라 처럼 이제 공감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야, 알고 있지만 좀 그럴싸해서 무서운 마음은 든다, 그치? 하지만 너무 무서우면 보지 않아도 돼, 우리 다른 재미있는 거 볼까? 라고 해서 상황을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본다, 또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챙겨서 잘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아이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면서 웃기도 하고 정말 그 내용을 빠져서 보기도 해요. 또 부모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내용이 약간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또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감동스럽다고도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귀신이 무섭지 않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야기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궁금해서 무섭지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땐 엄마가 줄거리를 따로 얘기해 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영상을 보고 나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낸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고 나서 영상 이야기를 계속 한다거나 잠을 설치고 또 생활 속에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안 버튼이 눌러졌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때 뭐가 무서워? 라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무서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좀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좀 심어주는 모습들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이지만 다음에는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지 모르죠. 최근에 성황리에 끝난 펜트하우스도 청소년 불가 드라마인데 초등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였어요.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줄거리를 전해드릴 만큼 아이들에게는 너무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방송 탓, 유튜브 탓, 틱톡 탓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구점에서 파는 이 500원짜리 무서운 이야기 책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드라마의 전쟁씬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칼에 베이고 막 이런 전쟁씬이 아이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또 학교에서 방학을 앞두고 보여주는 좀비 영화가 아이들에게 두려운 자극과 공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권선징악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도 유치원 이전 아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의외로 귀신, 도깨비, 또 삶에 죽고 사는 이야기들이 또 전래동화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전래동화는 좀 천천히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은 어떤 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상황들이 자극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을 야기하게 돼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는 우리 아이들의 무서움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시간들을 통해 이해받고 수용받는 안정적인 경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